안녕하세요. 이승태 법무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가장 질문 내용 자체는 가장 간단한데 답변이 좀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25년 동안 돌아온 길을 소회를 하면서 생활해온 어떤 검찰 수사관으로서 공직 생활을 해온 부분을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을 하자면 업무와 사실은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하나의 집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우리가 수사라는 것은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발걸음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또 두렵고 때로는 또 혼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견디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멘탈, 집념, 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사명감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공직 생활 동안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제가 가끔씩 강의 나갈 때에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인 제가 개장 승진을 하면서 서산으로 다 발령이 났는데 그때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사건의 주인검사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동 수사를 하고 또 여러 부처에 있는 합수단에 소속이 돼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합동하여 수사를 하고 또 방전 수사를 하기도 하고 또 낮에는 또 우주복 비슷한 걸 입고 가서 바닷가로 가서 동료들과 함께 기름을 닦고 또 오후에는 와서 또 사건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수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다른 사건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서산에서 발생된 사건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서산 갈 때마다 전국의 매스컴이 집중되는 사건을 맡게 됐었어요. 그때가 공주 사대부고 해병대 익사 캠프 사건인데 공주 사대부고 학생 5명이 극기 프로그램 학교에서 주최하는 극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해병대 출신의 어떤 캠프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태안 백사장 바닷가에서 그 프로그램 수행 중에 익사를 하게 된 그런 꽃도 피지 못한 그 젊은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사건을 담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좀 아련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짧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른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27대 입사를 해서 약 25년 정도 공직 생활을 마쳤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 20년 차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내가 여기서 더 버텨도 뭔가 더 수사력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아니면 좀 더 내가 조직이나 국민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던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때가 20년 차 됐을 때부터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수사 외적인 부분들을 또 접하고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직 생활을 25년 동안 별 과오 없이 무사히 하다가 명예퇴직을 했다는 그 자체의 어떤 경험과 무게감,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또 평가해 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의뢰인들이 가장 믿어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 사람은 검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던 사람이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떤 상담을 할 때도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또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특히 상담을 할 때도 또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함께 또 상의해서 또 일을 처리해 나가고 또 다행스럽게도 또 그 일 처리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또 그럴 때마다 또 보람을 느끼고 의뢰인들이 신뢰를 주는 것들이 하나하나 또 그런 검증된 시간들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수사관들은 가장 잘 훈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업무를 하면서 조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죠. 즉, 인터뷰를 하면서 동시에 그걸 문답을 작성을 하고, 문답도 단순히 듣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다가 받아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을 질문을 하고 상대편이 또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조서를 작성을 하는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수사의 결과 보고서를 쓰는 의견서라든지 그리고 공소장 작성 같은 그런 초안 부분도 검사가 마지막으로 다듬기 전에 초안은 수사관들이 다 작성을 하는데 그런 어떤 형사의 모든 서류를 갖다가 작성을 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부분들이 숙련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결정문을 쓰는 형식으로 다 고소장을 작성을 해요.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법무사 연수원에서 가르치는 민사의 소장 쓰는 식으로다가 작성을 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쓰는 사람이 만족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조사자가 이 고소장을 보고 이 의견서를 보고 이 서류를 보고 조사를 명확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사관의 입장까지 고려를 해서 형사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작성하는 서류와는 그래도 뭔가 결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업무상 횡령 사건인데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고소인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고소인 조사 필요 없이 바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담당 경찰관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고소인이 왜 고소인 얘기도 조사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냐 하니까 고소장만 보더라도 고소인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 담당 경찰관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예. 그런 어떤 일화도 있습니다. 예. 예,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표는 저는 사실은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0만이나 100만이나 이런 것보다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또 서로 간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혼모가 있죠. 또 장애인이 있죠. 예를 들면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뭐 홀토아동 복지원이라든지 각 지역마다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양육비 청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예상치 못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떤 미혼모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을 저는 우연찮은 기회에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뭐 배운 게 25년 동안 도적질이라고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그래도 형사가 가장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법무사 개혁하면서도 형사 이외에도 최근에 제가 강의 때도 공공기관에 강의 나가서 위헌 대응 신탁 등기에 대해서도 몇 차례 강의도 하고 실제 또 제가 수임도 받아서 수행도 해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법무사라면 모든 분야에 다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모르는 분야도 공부해서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열정과 자신감,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캐릭터의 이름은 셜록 다람쥐라고 합니다. 제가 개업을 했을 때 주변에 지인들께서 제 개업을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그 중에 우리 지인분이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모습이 제가 평상시에 좀 성격이 일을 할 때는 빨리빨리 급하고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저를 좀 캐릭터화해서 다람쥐로 캐릭터화를 했고 또 제가 수사를 하는 또 수사관 출신이다 보니까
셜록 홈즈의 셜록을 따서 셜록 다람쥐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네이버 블로그명을 셜록 다람쥐 법무사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손 없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첫 번째 방송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흥미진진한 제가 직접 수임한 경험 사례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